일본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글씨를 써갖고 네. 하는 방식이 좋은 거 아니냐. 확실하게 그 대표자에 대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라고. 내가 적어도 내가 지지하는데 이름은 정확하게 알아야지. 솔직히 나도 도장 하나 딱 찍는 거보다는 정자체를 이쁘게 이재명 이렇게 쓰고 싶어. 받아만 준다고 하면. 근데 우리 이제 정없이 도장만 팍팍 찍고 나오는데 네. 아무튼 요런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네. 자, 일본에서는 이거는 호균 조님의 페이스북인데요. 여기서 가져왔는데 일본에서는 투표용지에 이제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연필로. 근데 이름이 네 글자다. 그러면 세 글자만 맞으면 유효표로 간주를 해준답니다. 세 글자만 맞으면. 그리고 대신에 네 글자를 다 썼는데 뭐 만약에 세 글자다. 그러면 송 작가 해놓고 느낌표를 친다.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송 작가 해놓고 송 작가 상 이것도 안 돼. 송 작가님 하고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송 작가 선생 이것도 안 돼. 송 작가 사랑해요 써도 안 되는 거고 송 작가 옆에 하트만 붙여도 안 돼. 안 돼. 예, 네. 그거 안 되고 동그라미 쳐도 안 되고 하트도 안 되고 그림도 안 되고 힘내세요도 무효가 된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예. 판독기가 있어요. 예. 이거를 다 수개표를 안 하고 판독기, 전용 판독기, 대단합니다. 대당 3천만 원 한다는 전용 판독기로 돌리게 돼 있어요. 이런 기계가 있다는 건데 대단하죠. 뭔가 옛날에 뭔가 초기 PC 같은 느낌. 와. 이런. 근데 저거 3천만 원씩이나 주고 샀단 말이지. 네, 이거 그래서 저거 선거구에다 다 한 대씩 깔아 놓는다는 거지.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인데 어. 이걸 손글씨를 판독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계입니다. 근데 판독을 하는 기준이 뭐냐? 글자, 숫자예요. 글자 수, 그러니까 개수. 그렇지. 글자 개수. 그래서 이찌로 같으면 일랑이잖아. 그럼 이제 두 자만 딱 쓰게 돼 있는 건데 그걸 석자 쓰거나 한자만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면 안 돼. 문서로, 그러니까 기호로라도 늘어나면 판독을 못 해.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송 작가인데 문희정 해도 글자 수는 똑같으니까 근데 되는 거야? 구분을 하지. 문자하고 송자하고는 구분을 하는데 일단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석자는 맞아야지 일단 1차적인 판독 기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악필이면 이거 구분이 뭐 안 됩니다. 그렇지. 정자로 이쁘게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손 떨면 안 돼. 간혹 가다가 획수를 한두 개 빼먹는 건 괜찮지만 전혀 엉뚱한 글자를 써버리거나 흘려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야. 근데 이거를 사람이 하면 되잖아. 기계 안 쓰고. 네. 굳이 3천만 원짜리 기계를 돌려갖고 유무효표를 일단 거기서 걸러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 유무효표로 나와버리면 사람이 다시 보고 아 이건 누가 봐도 송 작가님이라고 썼으니까 송 작가 한 거네 옮길 수 있잖아. 안 돼. 안 돼. 기계가 아니라고 한 거는 사람이 못 고쳐. 그렇죠. 못 옮겨. 그러면 이거는 무효표를 만들기 위한 기계예요. 유효표를 만드는 게 아,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나. 저게 미쓰비시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지. 헐. 저 기계가 미쓰비시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미쓰비시면 아베 쪽이잖아요. 그걸 당연하지. 그런데다가 심지어 이 기계를 얼마나 오래 썼는지 벨트가 느슨해져 가지고 고장이 난 경우가 많대요. 이번에 일본 중의원 미야자키 선거 개표 과정 중에 판독 분류기 4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개표 작업이 늦어졌는데 원래 벨트가 뭐 느슨해졌대요. 그래서 이거를 교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점검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아이 점검하니까 그냥 되니까 굳이 교체하지 맙시다. 근데 말이죠. 난 여기에서 벨트란 말이 더 웃겨. 벨트 요즘 벨트? 쉽게 말해서 요즘 만원 지폐 그 인출기 뭐 이런 거 보더라도 다 이제 고무 롤라 같은 걸로 해갖고 이 미끌림 없이 한 장 한 장씩 세서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컨베이어 벨트 같은 고무 벨트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구동으로. 도대체 얼마나 저 안에 내부 기계가 원시적인 거야? 어? 근데 이런 기계를 왜 아직도 쓰는 거지? 이게 분당 480표를 처리한다는데
사람도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해더라도 일본에 안 되나 그 정도? 아니 그 뭐 갑으로 따지자면 할 수는 있겠는데 일단 그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기계표를 480표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거기 가서 이름 써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는 기계가 몇 대나 되길래 이걸 수거표 안 하고 기계로 하느냐는 거지. 아이고.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 판도끼 판도끼 만들어 파는 회사가 아베랑 친척이다 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지 않나 싶고요. 근데 심지어 이게 또 특허가 있대요. 글자. 네, 그래갖고 특허를 받은 기계이기 때문에 신모델을 못 쓴답니다. 개선이 안 되는 거야. 특허 받은 그 기계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선거에도 10년 선거에도 새롭게 특허를 인증받은 기계가 나오지 않으면 저걸로 계속 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어메이징 일본이다. 어메이징 일본.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장점. 네. 하지만 뭐에도 장점은 있지. 네. 자, 후보자가 많건 적건 투표용지 이름을 적은 네모 칸만 있으면 된다. 아, 1번부터 10번까지라도 그렇지, 이렇게. 칸만 하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야, 우리 같이 이렇게 길게 뽑는 이런 건 원시적인 거지. 종이 낭비 안 돼. 절대 안 돼. 오, 그거 확 땡기는데? 그러네. 백지 칸만 있으면 되는 칸만 거니까. 있으면 돼. 근데 얘가 막 20명, 30명 그거를 다 구분해 낼 수 있을까? 일일이? 그건 뭐 알아서 해야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점은 투표 직전에 사퇴하는 후보가 있어도 새로 인사할 필요가 없어. 그러네. 어. 네모 칸만 찍어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써주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기도 안 막히네. 네. 그리고 기호식 번호를 찍는 거는 앞번호가 유리하고 뒷번호가 불리한데 일본은 그런 유불리가 없다. 이름만 쓰니까. 굳이 1, 2번을 구분 안 해도 된다는 평등해. 거지. 예. 네. 기호식에서는 이제 도장 찍으면은 경계에 도장을 찍으면 무효표가 되는데 이거는 좀 어긋나도 된다. 한 글자 틀려 네 자 중에 한 글자 틀려도 유효표다. 원래 네 자 중에 한 자 틀리는 사람 네 자 다 틀려요. 원래 그렇습니다. 맞춤법이란 게. 야.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나 양아치 짓을 하냐면 내가 1번이 송 작가인데 2번이 문희정이야. 근데 1번이 조금 유리하잖아. 그러면 3번에 송작자를 출마를 시켜요. 아니 아예 이름 똑같은 사람을 출마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게 아니라 성을 똑같은 거를 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전혀 정치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소속으로 갑자기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 송작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송작가를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이거 송작자 있다 보니까 이게 그건가 싶어가지고 잘못 찍어갖고 무효표를 만들거나 지지표를 깎아먹는 수법들을 쓰고 있고 이번에도 그런 투표구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네. 참 그래서 신기합니다. 이런 나라가 참. 그래서 가끔씩 동명이인이나 아예 이름 비슷한 사람이나 출마시켜가지고 표를 막 나누기도 하고. 근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지 진짜? 왜 이렇게까지? 아니 전 세계 그 어느 나라 투표구를 불문하고 투표율 높다고 미리 야 받을 만큼 받았다 그러고 문 닫아. 투표소 문 닫는 투표는 일본밖에 없어. 아니 한두 시간도 웃긴데 뭐 4시간, 5시간을 일이 문을 닫아버린 미리 거야. 문 닫는 야, 우리 투표구. 주민들은 원래 평균적으로 70% 투표하는데 야 70% 3시에 왔다. 아. 우리 일찍 퇴근하자. 이게 말이 되는 투표냐고. 말이 안 돼 이건 진짜. 이와 관련해서 그건 뭐 투표 여기까지 하는데 네. 아까 이제 그 GOP 뭐지? COP. COP 관련한 회담에 이제 기시다 급하게 왔다 그랬잖아요. 급하게 와가지고 갑자기 한국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고 지금 매달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언론들이 뭐라고 쓰냐면 자꾸 한일 정상 첫 만남 이루어질까?
계속 그렇게 써요. 근데 니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니들이 그냥 SM 앞에 가갖고 갑자기 트와이스 만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면 못 만나는 것처럼 우리 대통령도 아무리 네가 그 관련된 회의에 왔다 그래서 한번 만나주세요 했을 때 그렇게 시간 쉽게 빼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 중학교 3학년 때 실제로 연예 기획사 찾아간 적 있었어. 누구를 보려고? 어? 누구 보려고? 나훈아 보러 간 거 아니야? 조용필? 아니야. 근데 기시다가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한국과 대화는 문 대통령 퇴임이 왜 만나겠다고 지가 얘기했거든. 이 새끼가 그러니까 선거 전에만 센 척하고 했는데 이걸로 해갖고 표를 얻어보려고 센 척했는데 막상 지금 미국도 자꾸 가서 만나보라고 그러고 너 책임으로 지금 대화가 안 돼갖고 그러니까. 너 나중에 우리 일 틀어지면 네가 다 책임질 거야 이러고 협박질을 하고 있는데다가 한국이 이제 앞으로 소부장 문제 있어서 더더욱 일본이랑 수출 규제하겠습니다. 또 일본하고 같이 부딪히는 이쪽 부분 안에서 관세 소송할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주어 쳐맞아 터지게 생겼으니까 급하게 와갖고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는데 안 만날 생각이 없어. 그리고 원칙적으로 거절을 했어. 근데 일본에서도 만날 가능성이 없다는데 우리 언론이 만날까? 계속, 어. 계속 이러고 기사를 써주고 있는 거야. 마치 그래서, 우리가 만나기로 한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마냥. 근데 그 전에 뭐 스가도 그렇게 했고 사실은 그렇지. 아베도 늘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만나나? 이번에 만날까? 국제회담 하는데 만날까? 아니 우리 언론 왜 그렇게 써? 굳이? 근데 그런 이거 건 아니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가 가져온 YTN은 사실은 가능성 희박이라는 단어로 썼지. 나중에 다른 언론 한번 찾아보세요. 전부 다 만나나? 정상회담 성사되나? 기대를 하고 있어. 아무튼 이번에 와서 만날 일 없고요. 그냥 왔다 갔는데 대통령 뒷공무니만 보고 갈 거예요. 그러면 또 외교적 결례네 뭐 어쩌네 또 개구라 소리를 칠 텐데 우리는 그 당연히 해법을 갖고 만나준다고 대통령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아니 일관성 있게 늘 같은 말을 하셨어요. 니들이 해법을 갖고 와. 니들이 먼저 무역 규제 관련된 거 화이트리스트 전쟁 시작했고 위안부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니들이 일방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거니까 니들이 해법을 갖고 와. 그런데 아니 한국이 내놔야지. 한국이 가해자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뒤집어 씌워왔거든. 누가 먼저 해놓고는 무슨 왜 우리가 가해자지? 아니 이미 끝난 사안에 대해서 한일협정으로 끝난 사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다시 이거를 번복했다는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는데 아 그럼 이왕 가해자 된 거 때려도 돼? 아니 이제 지금 때리고 있잖아 사실은. 지대로 때려도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겁나 때리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전에 자기가 했던 말은 다 까먹었는지 이제 와서 뭐 문 대통령 뭐 만날까 말까 하는데 지가 그랬어. 문 대통령 안 만날 거라고 했어. 문 대통령 퇴임 이후에 더 무서운 분 오셔. 더 무섭다. 그리고 그분은 에이. 대놓고 당선되기 전부터 일본은 작살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분이셔.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 친일 이력 지금 하자고 친일 공개하자고. 공개하고 그 관련한 거 국가가 개입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야. 지금 안 만나면 안 뉴라이트 될걸? 계열 다 뒤졌어 이제. 지금 만나서 사실 지금 만나서 무릎 꿇으면 사실은 뭐 봐주기라도 하겠지만 나중에는 국물도 없을 건데. 그러니까 괜히 뭐 좋지도 않은 동네 오라가라 하지 말고 네가 올 거면 스스로 알아서 우리는 국빈 방문 이런 거 초대 안 해. 네가 알아서 뭔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뭐, 그렇죠. 알아서 와. 관광 오다 들렸다고 접견 신청 넣어도 만나줄 수는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뭐라도 들고 오든가. 네. 그 분명히 얘기하다 우리 대통령 저때 한치도 공짜로 일해 주시는 거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뭐 하나 들고 오기 전에는 얼굴 못 볼 거로 생각하길 바라겠고.
송작가 TV몰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몸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예,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진 얘기 좀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소하게 네, 한 5.1 정도의 지진이 추가로 또 있었습니다. 근데 5.1이 뭐 지진인가? 그 정도 수준으로. 일본은 뭐 최소한 9 정도는 돼야지. 7, 8은 넘어야지.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 지진을 통해 가지고 일본 도심 지역 안에서 수도관이 다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또 아직도 이번에도 터질 터졌다더만. 수도관이 남았나요? 근데 이번 수도관은 진동에 의해서 터진 게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그마의 압력에 의해서 터진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헐. 그러니까 지금 수도관의 압력을 영향을 끼칠 정도로 땅 밑에서 뭐가 지금 울룩불룩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토픽을 보면 마그마 움직임으로 인한 물난리 대란 뭐 이래가지고 대책이 없다, 뭐 복구도 안 된다. 원인도 파악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이제 이 시다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시다만 하던 애가 지금도 시다지. 솔직히. 지금도 시다인데 지금 이 난관돼 있는 문제가 엄청 많잖아. 일단 방사능, 코로나, 용암 이 문제는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옛날부터 있던 문제인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경석. 우리말로 부속 피해는 이거는 일본의 산업 물류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 북해도에는 미군 해군 기지가 있어서 그 무역항이 별로 없지만 시모노세키, 히로시마, 오사카, 도쿄를 비롯한 일본의 주요 무역항들이 전부 남동부와 남서부에 몰려 있는데 지금 홋카이도부터 점점 부속 피해들이 확산되면서 전 해안선을 가서 떠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에 하역을 못 한다니까 화물선들이 배가 못 들어가. 배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그 완전 고립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부 얘기만 하고 있지만 어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네. 아니 너 같으면 유조선 몰고 미조선 한 척이 3천억인데 기름 한 번 내려주겠다고 못 가지. 엔진 고장을 각오하고 안 가지. 일본 연안에 들어가겠어? 안 가지 안 가지. 안 들어간다고. 이거 일본 산업의 동맥을 끊어버릴 수 있는 수출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언론이라든지 정치인이 없어요. 지금 20호 태풍 오고 있는데 저거 와갖고 한번 쭉 우리 그 표현대로 쭉 한번 퍼발라 버리면 일본이 경제 끝장이라니까. 그럼 물고기 좀 못 먹고 멍게 못 먹는 차원이 아니야 지금. 태풍은 지나갔어요 이미 그쪽으로. 일본. 아무튼 이렇게 소멸이 그 났습니다. 끌어올려서 밀려 올라왔던 것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본 해안 전체를 뒤덮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이 문제 제기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호는 끝났다고요? 네, 네, 끝났겠죠. 끝났습니다. 자, 20호가 끌고 올라오는 그 해수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속들이 원래 도달 시간보다도 몇 주가 짧아져 가지고 이제 해안선에 곧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네. 아이고.